네, 9시입니다. 11월 7일 화요일 하태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정말 소망하는 방송, 애청자님께 도움되고자 발버둥치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너무 심했나요? 자, 오늘 아침에 다들 마이너스 출발인데 에코프로 BM 오늘도 상승 출발은 합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오히려 팔았던 포스코 퓨처인가 포스코 홀딩스는 밀리네요. LNF도 오늘 약합니다. 자, 오호, 루닛이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빠지네요.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루닛이 의외로, 혹시 루닛에 대해서 여러분 뭐 얘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루닛이 오늘 아침에 낙폭이 좀 큰 편이네요. 루닛은 11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기준일로 무상증자 100%가 있는데, 자, 오늘 루닛이 아침에 조금 낙폭이 좀 크게 보이고요. 자,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극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은 상승폭이 큰데, 그 다음에 혜선님, 효선님이라 그럴까요? 혜선님. 네. 공매도 무상증자 전에는 주로 어떤 흐름이 보이냐면, 무상증자가 임박하면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아침에 어디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 이런 분위기네요. 근데 장중에 이제 교통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오늘까지 강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에코프로를 사면은 또 물려서 고생 많이 하시겠죠. 자, 어제 너무 많이 올랐음에 대한 후유증이 오늘 아침에 나타나고 있는데, 네, 장중에는 또 분위기가 훈훈하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되는데, 과연 기관이 사는 바이오, AI, 의료, 로봇, 이런 쪽 테마들이 어떻게 될지,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번 2차 전지 한번 볼까? 2차 전지는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있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께도 딱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힘드셔서 제가 우리 프로의원, 정의원님 모두 제가 열심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망주 할 때도 그냥, 네, 딱 그냥 빨간 글씨로 딱 찍어서 하락률까지 계산해서 찍어서 에코프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시 9월 말부터는 다시 칼이 날카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좀 아직은 다들 경향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참모를 두고 사업을 할 때 참모를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회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하 대표 이번 반등기에 우리 하 대표의 노력과 머리를 활용해서 내가 손실을 좀 빨리 회복하겠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규모가 있으시다면 네, 정혜원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은 2차 전지는 에코프로 정도 가장 매도의 변동성이 큰 반응이 민감한 에코프로 BM이었는데, 이제 이쪽도. 그래, 결국 제 예상대로 오늘 오전 정도까지가 공매도 금지 영향은 일단락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오른 거 오늘 다 까먹네요. 그렇진 않군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자, 그 다음에, 후공정 소부장들도 약합니다. IT도 그렇고요. 게임주들도 고만고만합니다. 엔터 하이브 오늘 넷마블에서 지분을 블록딜해서 매각 한 5천억 이상 매각하는 바람에 하이브가 약한데요. 문제는 아직도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는 하여튼 이 주가의 약세의 원인은 넷마블이 계속 지분을 매각할 상황이라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죠. 물량 부담 때문에 하이브는 항상 머리에 좀 큰 돌을 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 이 넷마블이 파는 지분이 다 팔 때까지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자, JLK는 오늘도 보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의 사는 루닛, JLK, 뷰노, 딥노이드 요들이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게 어떤 종목 장세의 선도거든요. 여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중에 계속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조선 약세고요. 포스코, 방산주 오늘 좀 플러스인데요. 방산은 지금 폴란드 쪽은 야당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와 계약이 이행이 안 될 것 같은, 지금 야당의 대표 주자가 친독일계입니다. 피가 독일계가 섞여가지고, 그래 심지어는 독일 스파이다 할 정도의 상황이라서 그 사람은 아무래도 독일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런 건 악재고, 중동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사우디나 중동에 소리 없이 그동안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하네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들도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는데요. 개장 초반은 좀 약한 모습입니다. 네, 화장품주 잉글우드랩 코스메카 3분기 실적 아주 좋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께 뭐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화장품, 자동차 이런 것들의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감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그쪽은 거래량이 없어가지고요. 자, 바이오주들, 네, 티오피는 레고캠 바이오도 좀 기관들이 많이 삽니다. 네, 기관들이 많이 사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오스코텍, 유한양의 알테오, 레고캠 바이오, 요것들이 제일 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한 알맹이가 있는, 여기다 지노믹트리까지 또 끼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러스 아이 바이오 이런 건데 AI 신약 개발로서 신테카 바이오 이런 게 이제 AI 신약 개발주인데 이쪽은 새로운 분야니까 또 보실 필요가 있겠고, 루니 JLK 뷰노 이런 쪽은 좀 바이오하고는 좀 다르죠. AI 의료, 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레고캠 바이오는요 141089인데요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레고캠 바이오는 뭘 보셔야 되는지 하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ADC라는 분야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본 다이치 산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 있는 분야는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크다 이런 의미도 되죠. 2020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ADC 물질을 60억 달러 기술 수출하는데 이때 계약금은 한 1조 2천억 정도 받았을 거예요. 계약금만. 그 정도로 ADC가 인기 있는 핫한 분야입니다. 그럼 ADC가 뭡니까 하면요. 네, 요겁니다. 그 항체가 있습니다. 안티바디가 있고요. 여기 드러그가 있죠. 약물. 이건 아무래도 항암제겠죠. 이걸 이어주는 링크.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한, 그래서 링크 부분에, 그러니까 이 항체가 항암제, 항암 그 타겟으로 하는, 예를 들면 유방암이다 하면 허투 유전, 허투 단백질이라 해야 되겠죠. 이걸로 쭉 갑니다. 그럼 딱 허투에 가면 이 드러그를 그때 탁 떨어뜨려 가지고 네, 이렇게 암세포를 작살내는 그런 개념인데, 요게 적기적소에 딱 떨어져야죠. 안 그러면 멀쩡한
정상세포에 떨어지면 정상세포가 엉망이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도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가 암을 타겟으로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가 굳이 링크를 개발할 필요는 없겠죠. 링크는 레고캠 바이오고 쓰자.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하고 야 내가 항체 이거 만들었으니까 네 링크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되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레고캠 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술 수출 계약이 많은데 이제는 야 나도 항체 좀 개발해 볼란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고 있어요.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약점이라 한다면요. 아직 이 링크 기술이 상용화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임상이 앞선 게 중국 여성들의 유방암 대상으로 허투 인자가 있으면 허투 인자는 유방암에서 잘 나타나는 인자라서 물론 다른 부분도 다른 암에도 나타납니다만 이걸 타겟으로 해서 지금 포순 파마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일상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점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주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순 파마에서 처음으로 이 레고캠 바이오에 링크를 적용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잘 되면 좋은 점이 많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 기관들이 레고캠 바이오를 이렇게 꾸준히 산다면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바이오주들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기관이 팔면 나도 여차하면 판다. 그리고 또 본다. 그래서 항상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도 요즘 기관 매수가 많죠. 자, 요런 것도 지금 바이오에 대한 지금 앞으로 시장이 좀 잠잠해지면 좀 시장이 이성을 찾으면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시 12분인데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7% 하락하고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1.7% 하락이면 와 크다 하는데 하도 어제 큰 상승을 봐가지고 1.7% 정도 하락은 뭐 어제 상승에 비하면 적절하네 할 분위기입니다. 어제 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면서 오늘은 그전 종목들이 빠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담담하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아직도 버티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습니다만 하락 종목은 한 1000개 이상 되는데 어쨌거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점점 잦아들면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되냐 한데 후공정들 반도체 후공정이 움직이는군요. 우선 움직이는 게 후공정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그 다음에 디램, 결국 HBM이라는 거는 이 디램을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연결한 이런 주문형 디램 반도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칩이 있으면 옆에 HBM3가 6뭉탱이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GPU의 모듈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하이닉스만 공급하고 있는데요. 요거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본격화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디램의 수익성 개선
하이닉스가 3분기에 D램이 흑자 전환했는데요. 네, D램은 그래서 HBM3, 그 다음 DDR5로 전환, 이런 것들이 호재가 있어서 빨리 돌아서고 있어요. 지금 랜드 부분이 아직은 좀 다들 어려운데, 자, 그러면서 이들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식의 단점이라 한다면 안 빠졌다는 거. 근데 이 기간에 다른 주식들은 지금 반토막 난 주식이 많은데, 이쪽은 빠진 게 별로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후공정들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건 시장이 좀 이렇게 급락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뭐 후공정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좀 어쨌거나 오늘은 한미반도체 등등 후공정주들이 네,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올라가네요. 이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네, 에코프로 BM, 네, 특히 에코프로가 강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 고점이 단기 고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갈 시점은 아니고요. 있는 걸 분할 매도해서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저한테는 아까 레고캠바이오처럼 레고캠바이오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네, 국내 몇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급 참모가 네, 공부를 해가지고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런 자료들을 하 대표가 이 정도 하려면 제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제가 코스닥도 이렇게 기업에 관한 자료를 전부 다 제가 데이터베이스 지금 레고캠바이오도 최근에는 업데이트는 잘 안 했지만 바이오는 좀 안 했지만 레고캠바이오도요. 그렇게 가면 제 자료들 있죠.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같으면 2016년부터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하고 있네요. 코스닥 이게 바이오가 힘든 이유가 특허 공시가 많아요. 그 특허 내용도 한번 다 살펴봐야죠. 실적도 체크하고 특허가 이렇게 워낙 많아요. 근데 이것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부분은 제가 또 글씨를 또 이렇게 뭐 두껍게 정리도 해놓고 임상 결과 이런 것도 하고 네, 기술 이전 계약 이런 것도 다 살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는요 주말에 한 1박 2일 동안 꼬박 한 열 몇 시간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죠 내용이. 그다 증권사 뭐 언론 뉴스에 나온 것들 증권사 리포트 네 그래서 뭐 예전에 하나증권의 선민정 애널이 좀 좋은 리포트가 많았죠. 지금은 반대 다른 데 갔습니다만 이런 것들 다 챙겨보고 이걸 다 해서 이해를 해야 제가처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듭니다. 근데 저걸 하면서 감이 잡힙니다. 그 과거 이 회사의 공시라든지 언론 기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리포트 등을 쭉 읽고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읽는 거하고 글로 요약하는 거는 또 천지 차이입니다. 글로까지 요약하면서 감이 잡히거든요. 이게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저는 뭐 주식시장에 이런 분위기가 좀 잡혔으면 좀 안타깝지만 다들 열심히는 하지만 지금도 유튜브에 막 떠들고 있는 사람 보면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떠들고 앉았나. 좀 투자자 여러분께 기업을 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제 참 정건당이 기술 수출하는 게 낫죠. 그래서 왜 상한가 안 갑니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요. 어제 계약금은 8천만 달러 받았더라고요. 8천만 달러 계약금은 아마 많이 우리나라로서는 많이 받은 편입니다. 유한양이 오스코텍이 5천만 불 받았거든요. 근데 8천만 달러 자체는 막 그렇게 크다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치 상교는 계약금을 1조 2천억 받았어요. 계약금이 한 5천억 넘어가면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왜냐하면 안 하면 5천억 이상 날리잖아요. 근데 8천만 불 정도야 뭐 안 되면 여차하면 반환하면 그만이다 이런 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후보 물질 기술 수출했다가 반환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모르는 분은 1조 7천억짜리 계약인데 주가가 왜 이것밖에 안 가냐 하는데요. 네, 보통 첫날 오늘 정도까지 다 반영이 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죠.
어쨌거나 종근당이 저는 그런 기술 수출한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좀 올드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지 일본보다 아직도 많이 뒤져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산업인데 그 말은 우리나라가 그 부분의 성장 여지가 크다. 이제 점점 기업들이 이런 성과가 나타나죠. 이것도 지금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종근당이 해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노력과 머리를 이용해 주시고, 그걸 잘 이용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좀 대응을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에코프로 BM은 제가 말씀드렸지, 코스닥은 국내 기관도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이 이 시간에 오늘 외국인 매도는 좀 포스코 쪽으로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제도 외국인 포스코 매도가 많았는데요.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도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평소에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외국인이 900억, 550억 팔았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어제 오늘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매매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장중에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유닛, JLK, 뷰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그다음에 로봇 쪽 레인보우 로보틱스 빠지면 로봇 쪽 흐름이 좀 어떨지 이런 것들 이런 개별주들 흐름이 어떨지 중심으로 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후공정 그 다음에 그리고 인벤티지랩, 퓨리옥스 이런 건 좀 바이오죠. 파로스 바이오도 그렇겠죠. 그래서 좀 후공정 테마 그리고 의료, 바이오, AI 의료, 바이오, 로봇 이런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게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는 이제 그만 보시고요. 자, 9시 22분인데요. 수급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는 않네요. 코스피는요, 지금 1.3% 빠지고 있습니다. 1.3%. 아까보다는 낙폭이 10분 전보다는 조금 줄었네요. 외국인들은 10분 전에 비해서 25억 순매도가 늘었는데 거의 제자리 그림이고요. 등락 종목 수는 261대 597, 상승 종목 수가 61종목 늘었고요. 하락 종목 수는 46종목이 줄었습니다. 10분새 조금 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어제 아마 시가총액 1, 2위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은 역대적으로 드물 거예요. 어제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아직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영향력이 있어서 지금 또 괴리가 생기고 있죠. 지금 지수는 0.35% 상승인데 외국인들은 아까보다 10분 전에 비해서 295억 순매도가 늘었습니다. 아직은요. 그 다음에 등락 종목 수는 592대 888. 상승 종목 수는 10분 전에 비해서 155종목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175종목 줄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늘고 있는데 아직은 이 에코프로 BM의 영향력 때문에 시장은 좀 괴리가 생기고 있다. 결국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잦아들어야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흐름이 잡힐 것 같은데 아직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지금 또 불나방들이 여기 다 몰려 있죠. 단타 하시는 분이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장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장 정도가 공매도 금지 종목의 영향이 다 반영되는 시기가 아니겠냐로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 지금 따라가는 것은 아주 위험해서 그런 건 자제하시는 게 합리적이겠고, 좀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AI 의료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바이오 이런 것들, 그리고 후공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후공정 이런 것도 기관들이 어제 보면 ISC 같은 종목들이 기관 매수 좀 있었거든요. 자, 하여튼 오늘은 테마로 본다면 후공정 테마들이, 후공정 소부장 테마들이 좀 HBM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 회복 등등 힘입어서 좀 테마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ISC 최근에 기관들이 좀 많이 사는데요. 오늘도 한 2%대 ISC가 나을지 많이 오르. 네, 윤영님, 에코프로가 시장 왜곡, 그렇습니다. 늘 그렇듯이,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처럼 움직이면 유가증권 시장이 또 왜곡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시총 1, 2위 종목이 저렇게 요동을 치면 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지금의 코스닥 시장의 9월, 10월에 이런 비정상적인 하락장은 결국 7월 달에 이런 난리통, 극심한 쏠림 현상의 후유증이 이렇게 구체화됐다. 이제는 그거 다 넘어섰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바닥을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이 온다면 항상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좀 변동성을 주면서 올 것 같고, 오늘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나왔나요? 오늘 기관 수요 측에서 공모가가 발표할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가 나왔나요? 아직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모가 얘기는 안 나왔네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나올 건데, 그게 따라서 그렇게 이번에 기관 수요 예측 때 반응이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공모가가 좀 나오는 데 따라서 에코프로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두산에서 우리가 확인된 바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에코프로도 두산을 감안할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일정을 감안한다면 에코프로도 이번 상승 후에 다시 하락하는 계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에코프로의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찐빵에다가 앙코를 자꾸 빼내버리니까 찐빵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두산의 사례를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는 좀 두산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참 두산이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올랐다가 상장하니까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이날 상장했죠, 아마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오늘 시장도 에코프로. 근데 지금은 오늘은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시장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항상 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늘은 드린 말씀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오전 정도까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지금 흐름이 보이듯이 공매도 금지 종목의 주가 상승 등등이 오늘 오전 정도가 저는 절정이지 않겠나 싶고, 크게 본다면 오늘 정도가 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어제의 기관 동향을 본다면 기관들은 로봇이나 AI 의료, 바이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하면 ISC 같이 후공정 관련주들을 기관들이 사더라. 그래서 기관 앞으로는 그렇다면 기관들이 사는 이런 테마들이 선도를 할 것 같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시장 흐름은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액티브하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펀드들은 전부 롱숏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숏을 못하게 되어버렸으니까 롱도 급감할 거라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 기합하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 시장 개입력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작은 수급의 변화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특히 이들 종목인데, 기관이 이걸 최근에 11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사는 모습이어서 이들에 좀 초점을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합치면 후공정 내지 소부장. 다만 후공정이나 소부장은 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시장 변화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기관들이 오랜만에 11월 초부터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 기관들이 움직이면요, 기관들은 주가, 개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확인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이 사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부터 눈여겨봤다가 올라타고 편성하는 전략, 그런 게 앞으로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수는 이렇게 올라도 내가 그만큼 지금 손실 회복을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많으실 건데 괜찮습니다. 이제는 지수보다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면 기관들 사는 종목을 예리하게 잘 올라타면 지수는 별로 안 올라도 나는 수익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서 그걸 유심히 보시고, 저도 앞으로도 좀 기관 동향들 유심히 살펴서 우리 정의원님, 프로연님 또 좋은 종목들 제가 또 우리 루닛 JLK 에코프로에 이어서 또 좋은 종목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손실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다. 시장이 안정되면 저 같은 참모가 열심히 찾으면 얼마든지 종목 찾을 수 있습니다. 힘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수요일이라서 내일은 전체 방송은 없습니다. 내일은 정의원님들만 모시는 방송을 하고요. 목요일날 여러분 전체 다시 모시고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요, 장중 석보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이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하태민 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JM님, 윤양님, JS관님, 항상 한수님 다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